한 달 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대구 사우나 화재의 숨은 영웅 이재만 씨를 만나봤습니다. 문경시 점촌 4동 홍보 간판이 과도한 비용으로 설치됐습니다. 한 시민의 SNS 제보와 민원 제기로 청구 금액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학생 수련 교육기관인 경주 화랑교육원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봄에는 천연 염색 공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도하면 떠오르는 지역 특산품인 반시로 천연 염색을 하고 있는 공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문 뉴스입니다. 경북 문경시 점촌 4동이 지난해 2천만 원을 들여 홍보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권익위는 과다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문경시 점촌 4동. 지난해 5월 2천만 원을 들여 홍보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한 시민이 지역 SNS를 통해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민원인에게 과다 비용 회수라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점촌 4동 담당자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설치물의 지급 비용이 과도한 줄 몰랐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그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리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소액수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절차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 계약이라 견적서만 보고 계약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담당자는 현행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 발주는 1인 견적으로 사업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민원으로 2배 이상 부풀려져 집행된 세금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5개 광고물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무런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았고 뒤늦은 문경시 감사 결과 해당 업체는 5개물 광고 미등록 업체로 결국 불법 업체가 불법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했고 우리 시에 광고물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일단은 그 불법 업체고 그리고 과다하게 증거한 금액은 우리가 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연관됐으면 그에 따라 우리 직원들도 처분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지적으로 드러난 곳은 한 곳이지만 관련 기관은 줄줄 새는 눈물 세금을 되찾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의 유형과 대비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경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규모 3점대부터 7점대까지 지진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체험실입니다. 탁자 밑으로 대피하거나 가스불을 잠그고 현관문을 열어놓는 등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화재 안전 체험실도 마련됐습니다. 실제 분말 소화기처럼 안전핀을 뽑아서 불을 꺼야 합니다. 소화기로 끌 수 없는 불은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3D 영상을 통해 예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 체험장입니다. 제가 직접 완강기를 이용해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 높이임에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러 번 체험할수록 요령이 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몸의 배도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주 화랑교육원이 기존 체험교육시설을 보강해 안전체험관을 새로 개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활 속 안전을 습관화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재해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우리 아이들의 훈련을 통해서 지진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생겨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문을 연 안전체험관 외에도 내년에는 의성, 2022년에는 경주 안강에 대규모 종합안전체험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바빠지는 곳 중 하나로 천연 염색 공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도하면 떠오르는 지역 특산품, 이 반시로 천연 염색을 하고 있는 공방을 김성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경북 청도군의 한 공방. 오랫동안 숙성시킨 간물에 깨끗한 흰 천을 풍덩 담급니다. 색이 잘 배도록 천을 정성스레 주물러주면 어느새 고운 빛깔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천을 꺼내 간물을 힘껏 잘라내고 햇볕에 널면 바람과 물이 함께 만나 새로운 원단이 탄생합니다. 염색하기 좋은 계절 봄이 시작되면서 천년 염색을 하는 손길들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은 너무 이렇게 좀 쉬었다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간물 염색의 봄 색깔이 더 이쁘거든요. 자외선이 많아서. 그래서 봄에 했는 원단이 더 밝고 깨끗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천들은 옷과 모자, 신발 등 다양한 상품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원단부터 상품까지 모두 손으로 제작되는 수공 예품들입니다. 지난 2005년에는 청도군과 함께 시설렘이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옷을 제작해서 입었을 때 이 몸이 눅눅하지 않고 사박사박하고 친구를 만들었을 때 이제 밤에 잘 때 하면은 피부에 접촉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청도군은 앞으로도 특산품 반시를 활용한 염색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간물 염색 제품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도 간물 염색 제품을 좀 더 품질 좋게 생산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전국 간물 염색 제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청도군. 지역 특산품 반시가 염색 산업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네, 산림 자원이 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로움을 기분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다는 건데요. 어제 직접 체험을 해본 이 전명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명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떠셨나요? 어제 체험을 하니까 몸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뇌파를 직접 측정해 보니까 기분도 좀 한결 나아지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다녀온 곳이 국립산림치원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개인이나 단체가 예약을 하면 짧게는 일주일 혹은 길게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길게까지 다녀올 수 있는데 네네.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접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해 1월부터 연구 개념이 추가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고 이 소방공무원이나 교원 또 일반 근로자 같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었고요. 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 건강 혹은 체력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직업별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많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내놓은 2018 산림자원 치유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상담사들이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좀 접했는데 2박 3일 동안 명상과 산책, 또 뭐 호흡과 뭐 이런 방법들을 체험했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 수치가 절반 넘게 줄었고요. 또 신체 피로나 분노 증상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머리에 뭔가 쓰고 계시는 걸 봤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어제 제가 본 그 장비인가요? 그렇죠.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원래는 네. 이제 2개의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19개의 채널이 머리에 이제 닿아서 뇌파를 좀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특정 뇌파가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혹은 얼마나 줄었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뿐만 아니라 심박동수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혹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도가 얼마나 좀 높은지 혹은 나쁜지를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도 좀 매우 나쁜 단계였는데요. 실제로 이게 치유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죠. 네, 이제 취재를 다니시면서 피로가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치유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 혈액 검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혈액이나 타액 이런 침습적 그 분석 같은 경우는 전문 의료기관에 좀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산림치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숙박과 식사 그리고 산림 그 치유 프로그램까지 모두 체험하는 과정이 2명이 한 15만 원 정도니까 가격도 적당하고요.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평소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또 이걸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요. 산이 주는 이로움과 함께 치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황용하 대구시 버스 운영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 달부터 대구에서도 전기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배경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되신 건가요? 네, 현재 우리 대구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이제 총 1,598대입니다. 네. 매일 운행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버스 같은 경우 이제 경유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그 경유를 CNG 가스로 하는 게 이제 압축 천연가스인데요. 2007년도부터 이제 CNG로 교체하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CNG 버스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NG도 결국은 이게 친환경 연료이긴 합니다만은 일산탄소 등 배기가스가 배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그 미래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부터 전기버스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친환경 버스인 전기버스가 어떤 노선에 몇 대가 도입이 되나요? 예, 그래서 먼저 1차년도 사업으로 이제 10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차량을 5대, 그다음 주식회사 우진산전 차량 5대를 저희들이 선정했고요. 현재 그 전기 충전소 설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가 도입되면은 일단 그 2개의 노선에 대해서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동명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503번과 신흥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73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21일 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시승 행사를 개최하고요. 3월 25일 05시 30분을 기해서 이제 직접 노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이 버스, 기존 버스와 달리 전기버스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요? 우선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는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일단은 전기버스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하고요. 둘째로는 이제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되는 그 연소가스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 기존의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갖고는 소음이 일단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호 대기 시에도 연료 낭비가 없는 효과가 있고요. 셋째로는 쾌적한 승차감을 들 수 있는데요. 열에너지가 이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 열기가 없어서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 넷째로는
버스 연료비나 그 유지 보수 비용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시내 버스의 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혹시 전기버스의 단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단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 버스 차량 가격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일반 버스가 한 2억 원 정도 하는데 한 대당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연 기관에 비해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제 중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한 대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나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번 충전을 하고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일반 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분 사업이 이제 10대를 시범 도입해서 이제 운행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올해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그 매년 30대씩 그래 되면 120대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시범 도입한 10대 하고 합쳐서 총 130대를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제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에 이 전기버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 차량 전기버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 이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황용화 대구시 버스 운영팀장과 함께 친환경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달 전 발생했던 대구 사우나 화재. 90여 명의 사상자를 낼 만큼 큰 불이었는데요. 화재 당시 다른 손님들을 도와 먼저 대피시키고 본인은 마지막까지 불길 속에서 버텼던 의인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대구 사우나 화재의 숨은 영웅 이재만 씨를 권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재만 씨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에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탄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출입문을 열자 거센 불길이 안으로 훅 들이닥쳤습니다. 몸을 피하려는 찰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불이 막 들어가서 막 깨웠어요. 내가 깨고 불은 막 빨리 하고 나도 나오고 싶고 마음이 있지만은 저 앞에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곧장 휴게실로 뛰어들어가 자는 손님들을 깨우고 헬스장에도 불이 났다고 알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목욕탕 사우나까지 샅샅이 뒤지고 나오는 순간 입구 쪽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힌 상황. 급한 대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겹겹이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불길은 갈수록 거세지더니 이내 전기도 끊겼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이 씨는 생사의 기로에서 30분을 버텼습니다. 전기 떨어지면 감염돼 죽는다. 제천 화재 사건 뭐 이래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 죽음이란 거 그 정말 그 기로라는 게 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불길이 사그러들었고 이 씨는 그 틈을 타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했습니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미처 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마음에 가시처럼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내서 돌아가신 분이 만에 하나 내가 안 보냈더라면은 나는 그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차라리 불의하고 피신을 안 시켰더라면은. 불길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이재만 씨. 경찰은 이 씨에게 15일 용감한 시민상을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동네를 소개하는 동네 한 바퀴 시간입니다. 꽃이 살며시 피기 시작하고 포근함이 감도는 요즘, 오늘은 팔공산 기운을 품은 대구 동구 공산동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북쪽, 마치 지붕처럼 대구를 든든히 지켜주는 팔공산. 봄에는 벚꽃, 가을엔 단풍, 그리고 겨울엔 눈이 덮인 풍경으로 계절마다 모습을 바꿔 대구 시민들을 맞이하는데요. 그 산골짜기를 타고 공산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꽃이 살며시 피기 시작하고 포근함마저 감도는 요즘, 오늘은 팔공산 기운을 품은 대구 동구 공산동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특히 이곳은 요즘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바로 3월, 제철을 맞이한 미나리 때문인데요. 네, 이곳에는 곳곳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을 얼핏 보니까 제 무릎만 채우는 미나리가 이렇게 끝까지 자라있는 게 보이는데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이 있으신데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한참 바쁠 때죠. 그래 뭐 어느 농가 없이 전부 다 요즘 뭐 바깥에 딴 일을 못 보고 전부 미나리밭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겨울을 지내고 오랜만에 보는 연한 초록빛 물결이 참 반갑습니다. 산뜻한 색감과 싱그러운 향기가 오감을 자극하는데요. 공산동 미나리는 이곳의 큰 자랑입니다. 원래 미나리가 이제 이래 청정 지역에 자란다는 이유가 특히 팔공산은 또 지하 안반수가 거의 다 한 200m씩 다 팠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청정 미나리라는 소문에 서울과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수확한 미나리를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겹살과는 찰떡궁합입니다.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미나리 향하고 삼겹살 향하고. 작년에도 왔고 미나리 향도 더 좋고 많이 안 억시고 대도 굵고. 미나리는 게다가 몸속 중금속을 배출시켜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냄새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한 입. 돼지 기름이 미나리를 감싸면서 향이 더 풍부해지는데요. 올해는 미나리와 삼겹살, 두 앞글자를 딴 미삼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공산동 미나리 농가들은 축제에 낼 미나리를 수확하느라 더욱 분주한 요즘입니다. 팔공산 자락에서 시내 가까이 내려오면 공산동 입구를 지키는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은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산동과 고려, 고려와 공산동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동은 지명 자체가 공산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태조왕건, 고려시대의 태조왕건이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묘동이나 wen경동이나 뭐 무태라든지 반나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지명 이름들도 그 당시에 태어난 이름이거든요. 대구 시내 전체 이름도 그런 이름인데 공산동은 특히나 그런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9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맞붙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공산전투. 그리고 신순겸 장군은 왕건과 옷을 바꿔 입고 장렬히 싸우다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당시 태조 왕건을 모시던 신순겸 장군이 위기에 백제 견훤의 군에 의해서 위기에 모였을 때 태조 왕건을 대신하여 폐하께서는 고려를 지켜야 하니까 제가 전선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충의와 절개로 숨진 이곳의 순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불교 문화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동화사와 파괴사, 부인사, 유명한 천년 고찰들이 골짜기마다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불상과 탑, 마애불도 긴긴 세월 수많은 재해를 이겨내고 잘 보존돼 있기도 합니다. 팔공산은 진짜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 유적이 어디보다도 많고 동화사, 파괴사, 갓바위, 또 신순겸 장군 유적지 아주 오래된 전통 불교 문화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요즘, 공산동에서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그곳에 깃든 유서 깊은 이야기들. 공산동은 오늘도 803폼에서 그 역사를 머금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2차 관문인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앞둔 가운데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2NFC 유치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청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취지문을 낭독한 뒤 유치기원, 시가행진,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호명초등학교에 도착해 마칭밴드와 풍물패 공연으로 흥을 돋궜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300여 명의 신도시 주민들은 예천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기를 염원했습니다. 안동시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인기 역사 강사를 초청해 안동의 독립운동사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기론여고와 경안중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 역사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 중인 신병주 건국대 교수와 심용환 역사 N 연구소장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정훈선 안동시 의장 모시고 안동시 의회의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의회 의장 정훈선입니다.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칩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시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좀 늦었지만 축하 인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늘 옆에서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 시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노력하여 믿음 주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릴 일이 또 있네요. 경상북도 북부의장협의회 회장이 또 되셨는데 이게 뭐 안동도 챙겨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북부 지역도 다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포부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예, 먼저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 의장님들께서 감사하게도 큰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의장님들과 협력하여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을 살리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북부 지역 전체도 큰 틀도 보셔야 되고 또 안동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지난 9개월 동안 안동시 의회의 주요 의정 성과라 그럴까요?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성과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난 9개월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고 있고, 예.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또 작년 말 중국 연태시 안동시 홍보관 현판식에 참석해서 네. 또 양국 간, 양도시 간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한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는 예. 또 워크숍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안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듯 우수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시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요즘 뭐 평생 학습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의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 모임 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과 얘기해 주셨는데 아쉬웠던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1995년 안동시군 통합 이후 25년 만에 겨우 마련한 의회 청사가 예.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 건립된 신청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신뢰에 기반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더 새롭게 네. 좀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안동시 의회의 운영 방향이라 그럴까요? 큰 틀에서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8대 의회 슬로건이 시민과 생각을 함께하는 의회입니다. 네. 슬로건처럼 올해도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요즘 의회에 접수된 진정 민원을 보면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이해나 공감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예. 이에 의원님들 각 지역구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소통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 분야의 지역 전반의 전문가와 또 자문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어떤 분들은 소통이 안 되면 네. 고통이 온다. 통통이 네. 너무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우리 지역 이 안동에서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고 또 이 현안에 대해서 안동시 의회는 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인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네. 원래 단연 화두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지역에 머물며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 또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에 지원하고 고용 창출과 수익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안동 가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안동에서 좀 꼭 필요한 뭐 과제, 숙제라 그럴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안동만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가령 본격 은퇴 시기에 맞는 또 베이비 부모 세대 유치와 노인 인구 소비 수요에 맞는 노인 친화적 업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네. 또 더욱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네. 창업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예. 피드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실질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행정이 촘촘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청년 일자리 문제 이제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우리 지역 안동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아쉽지만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최근 안동시 의회는 안동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최근 우리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위기를 넘어서 정말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해법은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동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예. 청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안동의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 정책 수립과 청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창업 지원, 생활 안정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두 조례 모두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청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니까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좀 잘 참여해서 제도가 안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시가 전국 최초로 대마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대마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릴 만큼 그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해외에서는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친환경 소재로 섬유, 천연 대체 연료, 건축 자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동포의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화가 어려웠었고 고령화로 인해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에서는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안동포와 대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안동을 대마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안동시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생산 장려를 위해 자재 지원과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추후 특구 지정을 통해 대마의 현대화 사업 연구소 건립, 체험 관광 사업 등 관련 연구시설과 인프라를 유치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선이세요, 우리 정우선 의장님께서는 이제 의장도 하시고 또 북부협회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데 삼선의 경륜을 활용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의정 활동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우선은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에 밀접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저소득 주거 안정 사업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복지 분야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택시 운송 사업 등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위한 근거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데 더 힘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특유의 친화력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들려오는데요. 주민들하고 좀 격이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천성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폭염으로 인한 또 가뭄으로 인한 태풍 등 또 피해 현장을 찾아가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위로하고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18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정말 농촌 일선 돕기, 또 전통시장 장보기, 또 복지시설 미문 등 시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장 얘기해 주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현장을 더 많이 부지런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 임기 내에 꼭 이뤄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지금 지방은 저출산 인구 감소 등으로 정말 지방 위기를 넘어서 지방 소멸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말 진정한 자치분권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과 재원이 집중된 현재 중앙 집권 체제로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앙과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사안에 따라 갈등도 있지만 협력할 부분들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지방 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인인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민 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네.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 전국의 기초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뭐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 내지는 생활 정치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생활 정치 철학이랄까요? 아니면 뭐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네. 사람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 정말 리더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헌신적인 리더십, 네. 정말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정말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했지 네. 않나 싶습니다. 정말 저도 의장으로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안동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밀접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또 현장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얘기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하고 알찬 의정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을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 만족할 만한 시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시민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유의 친화력으로 지금 의정 활동을 쭉 해오고 계신데 보람도 있으시지만 아쉬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현재 의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안건입니다. 우리 안동시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자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환경부 대구환경청에 줄기차게 건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얼마 전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전격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안동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규탄 투쟁에 나섰고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안동시와 또 안동시 의회가 잘 대응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봄비와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당분간은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네, 토요일 날씨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15일 저녁부터 16일 새벽 사이에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16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가 낮아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다시 수요일에 오후 들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